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북한 선언을 강제로 송환했지요. 이건 국제법도 헌법도 모두 위반한 겁니다. 인권의식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북한 선언 북송 사실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누가 주도했을까요? 북한과 대화 통로를 여는데 정신 팔린 정부가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NLL을 2번 넘어왔습니다. 이 북한 선언들 비밀 작전하듯이 이들을 추방을 했는데요. 정부가 동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던 북한 선원 2명에 대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국회에 출석했던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에 담긴 송환 계획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얼떨결에 공개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5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과는 교신을 하면서 비밀 군사작전하듯 이를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모든 사실이 탄로나니까 통일부 장관은 송환이 끝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숨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들의 북송 사실이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공개될 때까지 국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인지하고 있었던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청와대 관계자 휴대문자에는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추가 검토가 예정돼 있다라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국정원과 통일부 어느 한 곳은 이 선원들을 서둘러 북에 돌려보내는데 반대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그렇게 송환을 반대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북한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북송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탈북자의 북송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의 귀순과 강제 송환과 관련한 사실을 왜 비밀로 하려고 했을까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둘째,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지 범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북송한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밀리에 숨기려다가 결국 들통나니까 정부가 이들을 북송한 원인이라고 제시한 게 이들 2명이 16명의 다른 선원을 살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탈북자인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기관총도 없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게 가능하긴 한 말인가? 배타는 업으면 싸움 실력도 고만고만하고 20대면 군대도 안 간 청년들인데 특수훈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2대 16을 제꼈다니 무협소설도 아니고 이자들이 생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김정은에게 총살 제물로 2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 대표는 이어서 좁은 선박에서 사람을 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살인은 고사하고 지들이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장담하건대 거의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철환 대표의 주장이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정부는 그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으라는 겁니까? 넷째,
이들에 대해서 한국 측이 먼저 북한에 연락해 가지고 북송 의사를 묻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북으로 보내라고 할 것임을 알면서 북측에 의사타진을 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다섯 번째, 이들의 북송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패싱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 주민 2명의 추방 사실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문자 메시지는 공동경비교역, 그러니까 JS 대대장 중령인데요. 이 대대장이 청와대 김유군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보낸 겁니다. 문제는 국방부 산하인 일선부대 대대장이 국방부의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직보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또 직속 라인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직보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그런데 이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 국제법도 우리 헌법도 다 어긴 겁니다. 7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제 북송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북측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남한으로 넘어온 용의자는 남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북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서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결국 범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이렇게 물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총리는 난민법이나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이 세워서 처벌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고 또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날 북한 유권 소지자인 60대 여성이 사전 허가도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이걸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로 분류되고 북한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한국 입국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총리가 난민법이나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거론한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들 법보다 헌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무리 범죄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남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북한으로 보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이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확보된 증거가 공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VOA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배에 남아있는 핏자국 등이 살해 현장을 말해준다고 밝힐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VOA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실종된 사건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재판이 아니라 당국이 합동조사만 받았다 그러면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유죄의 증거가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VOA는 스탠튼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이들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합니다. 더불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유죄는
수사당국의 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판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스탠튼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사건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랴투 사무총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협정 체결 이후에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랴투 사무총장이 가장 우려한 게 뭐냐? 이들 선원들이 북한으로 추방돼 가지고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 고문 방지 협의 그리고 또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준수할 의무를 이번에 분명히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번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 3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한다는 이 바로 이 헌법 3조, 또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된다는 국적법 2조, 이걸 다 위반한 거죠.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전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는데 어떤 사법 체계나 절차도 없고 공정함과 정의가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으로 해당 어민들을 송환하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서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고문과 수감, 처형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지적을 하면서 한국 정부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한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아무리 북한만 쳐다보는 정부라고 해서 이렇게 국제법과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또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과연 뭘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강철한 대표도 페이스북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김정은 비위 맞추려고 이제 별짓을 다 한다. 강철한 대표가 그렇게 썼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꽉 막혀 있는 남북 간 대화 통로를 이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조금이라도 열어보려고 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김정은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대화를 좀 열어보려는 이런 추악한 행동 말고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역사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북한과 대화의 숨통을 트기 위해 북한 주민을 진상품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내던졌다.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북한 선언을 강제 송환했는데요. 이건 국제법도 헌법도 모두 위반한 것이고요. 인권의식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철면피한 짓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문 정부가 왜 이 북한 선언의 북송 사실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픕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